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사무대행기관 한국경영원입니다. 4대 보험 마스터를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교육, 4대 보험 실무 업무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교육은 세무회계사무소 종사자, 기업의 4대 보험 담당자와 사업주 등 4대 보험을 알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학습 주제는 2014년 주요 변경사항이며 학습 목표는 4대 보험과 지원 제도의 변경사항을 배우고 차질 없는 보험료 납부와 각종 지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2014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변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최저임금 변동사항입니다. 2014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1일 8시간 근무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8만 8,890원입니다. 최저임금 준수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도 지켜야 하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4대 보험료율 중 건강보험료는 2014년 1월부터 5.99%로 인상되었으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요율이 2013년 7월 인상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변경사항이 있으나 업종별 요율이 58종에 해당하여 자료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산재보험 요율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BGC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건강보험료의 6.55%를 각각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 부담하여 실업급여요율 1.3%의 절반인 0.65%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전액 회사 부담으로 상시인원 규모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150인 미만 기업은 0.25%의 요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한국경영원에 위탁된 사업장의 대부분은 0.25%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료 1.55% 중에서 근로자는 0.65%, 사용자는 0.9%를 부담합니다. 근로자에게 공제할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의 절반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월 평균 보수가 130만 원인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부담액에 대한 예시입니다. 고용보험료 부담액의 차이로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네요. 근로자 월평균 보수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BGC 산출계산기의 4대 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로그인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월평균 보수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앞서 학습하신 내용으로 근로자와 회사 부담액이 계산되고 아래는 계산 내용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보수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인 경우 두루누리 지원액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변경 내용입니다. 과거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피보험 자격 적용 제외 근로자로 해당 근로자는 만 6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향후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 6월 4일 법 개정으로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료 적용 대상이며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2014년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전액 회사 부담이라고 좀 전에 배우셨던 거 기억하시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근로자 부담액이 없으니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가 넘어서도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만 64세 이상 근로자의 2013년 고용보험료는 법 개정 이후에도 소급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2014년부터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신고 시 모두 월평균 보수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 근로자는 65세가 되기 전부터 근로한 동일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 공백이 연속하여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적용 대상입니다. 만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부과 여부가 아직 헷갈리신다면 아래 보기로 확실히 정리해 보세요. 근로자의 생년월일과 고용보험 가입일을 비교하여 65세 이전 가입자인지 65세 이후 가입자인지 구분하면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기준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보기의 유재석 씨는 1949년 5월 5일생으로 2013년 3월 입사 당시 만 63세로 2013년 3월과 4월은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입니다. 그리고 만 6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2013년 5월부터 고용보험료 납부는 제외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납부 대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예로 정준하 씨를 보겠습니다. 정준하 씨는 입사 당시 만 64세로 2013년 고용보험료 납부는 제외되었지만 65세가 되기 전에 입사하였으므로 2014년부터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입니다. 그럼 정준하 씨와 동갑인 박명수 씨도 2014년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일까요? 박명수 씨는 입사 당시 65세인 근로자로 2014년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납부 대상이지만 실업급여는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향후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은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상실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을 결정하는 요건 중의 하나로 근로자가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일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2월 1일 고용산재보험의 상실사유 구분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11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전직, 결혼출산, 질병, 사망 등 과거 개인사정으로 신고하였던 대부분의 사유를 신고할 수 있는 상실코드입니다. 12번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는 고용보험법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는 과거 23번 경영상 해고와 25번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26번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공고사직은 징계해고일 때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실사유 코드가 변경됐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이때 비자발적 이직과 자발적 이직을 구분하는 것이 상실사유입니다. 상실사유 23번과 32번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의 사유입니다. 실제 퇴사 사유에 맞는 상실 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의 문제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어야겠습니다. 상실 사유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교육교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기간이 매년 2월 말에서 3월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경영원은 신고기간이 2월 말일 때에도 3월 10일까지 신고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3월 15일까지 신고 지원할 예정이오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총액 신고 방법은 별도의 교육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제도 신설 안내입니다. 국민연금은 잘못된 금액으로 취득신고하면 취득월부터 정정하는 신고는 가능하였으나
재직 중 보수의 인상, 인하에 따른 변경 신고는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월 실제 소득이 현재 기준소득 월액 대비 20% 이상 하락, 상승한 근로자 및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변경 신청한 보수는 신청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변경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변경 신청 대상자는 사후 소득을 확인하여 실제 받은 소득과 변경 신청한 소득의 차이가 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추가 고지하거나 반환됩니다. 고용산재 건강보험만 존재하던 보수월액 변경 신청이 국민연금까지 가능해지면서 2014년 1월 변경 신청서가 한 장으로 통합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변경 신청 내용에 근로자 동의란이 보이시죠? 근로자 동의 없이는 처리될 수 없으니 신고 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 동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과 직접 통화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포함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급여 15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로를 하여 받은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되므로 고용산재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금액만큼은 꼭 제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근로소득 등의 내용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까지는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었으나 2014년부터 135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니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영원은 위탁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상담과 신청 접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2014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대체 인력 지원 대상 기간이 아니었고 단 출산 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만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에 고용된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출산 전후 휴가만 이용하는 근로자의 휴가 기간 중 대체 인력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지원액도 과거 40만원에서 2014년부터는 월 6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니 출산 전후 휴가를 앞둔 직원이 있으신 사업장에서는 지원 요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인력 채용과 지원의 과정을 간단한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 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 인력을 고용해야 하며 채용한 대체 인력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대체 인력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6개월 동안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합니다.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하여 30일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휴가 기간 중 대체 인력을 고용한 기간에 대하여 월 6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거나 복직 후에도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대체 인력에 대한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4년 1월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이 기존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14년 7월 다태아 인부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 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2분의 1을 지원하는 지원제도입니다. 단,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근로소득 감면 혜택이 2013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5년까지 지원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만 60세 이상자, 그리고 장애인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을 원하는 대상자는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14년 주요 변경사항 11가지 내용을 함께 학습하셨습니다.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무위탁 서비스도 함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변경사항 등은 비즈시 자료실 또는 업데이트된 교육 내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험사무대행기관 한국경영원입니다. 고맙습니다.